그 연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글들이 유가족 협의회 그 페이스북에도 정리돼서 올라와 있는데, 제가 어제 본 게 25회, 그러니까 25분까지 얘기를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한참 더 가야겠죠. 다 쓴다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분 한 분의 삶이 너무나 빛나고 젊었고 생동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으로 이렇게 차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사를 잘 쓴 것 같아요. 기자님은. 읽다 보니까 제가 그분들하고 친구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마음이 너무 아팠고 우리 사회에 좌절하게 됐고, 나아가서 정부의 무책임함과 무능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참 어느 때는 다 깨버리고 싶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연한 소리인데 국가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국가의 최소의 의무입니다.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작은 의무예요.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근데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은 반대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키고 가족과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줬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 그렇게 하고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무책임하게 자기 책무를 회피하고 하는 말마다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과 지위 확보에 몰빵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은 이런 국가를 국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럴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들에게는 힘, 돈, 이런 가치 아닌 가치 있죠. 그거 외에는 전혀 생각할 이유도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소중하다, 아프다, 공감하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감수성 자체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놀라운 괴물 앞에 서 있습니다. 닫힌 세상의 그림자 속에서 그 괴물이 또아리를 들고 넘실대고 있습니다. 이건 악입니다. 우리 이념이나 입장이나 그런데 반대해서 악이라는 게 아니고, 사사로운 이 외에는 어떠한 가치도 모르고 욕망이 영혼을 잠식해서 사랑이 주는 신비, 사랑의 신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프란시스코 교종이 회칙 모든 형제들에서 더 나은 정치, 더 좋은 정치, 이것 없이는 사회적인 우애와 평화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정치의 목적은 우리가 창안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사회 환경과 생태 환경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위협, 위기, 이것으로부터 막아내는 겁니다. 그런 위기들을, 위험들을. 만약에 정치가 지금처럼 무능하다면 우리 하나하나가 나서서 훈련시켜야 합니다. 대통령이 회피한다면 참사의 이 아픈 기억을 끊임없이 되살려서 대통령이 제 할 일을 해야 하게 합니다. 교황은 이 회칙에서 누가복음 잘 알려진 그 비유이죠.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들어서 우리한테 묻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 질문 자체는 상대를 묻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의 대답은 다릅니다. 상대라기보다도 다른 일을 위해서 행동하기로 선택한 바로 그 사람의 진심 자체를 이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 이웃은 한갓 사회적인 대상, 객체, 그런 것이 아니라 1인칭으로 표현된 어떤 행동이며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이며 행동입니다. 누가 이태원 희생자들의 이웃입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바로 희생자들 옆에 서 있기로 결정한 우리 자신의 진심과 행동이 그 자체로 이웃입니다. 이 비유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이 편견과 사심과 어떤 장벽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사랑의 혁명적인 소명에 응답한 그런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회칙에서는 또 이런 이웃과 패거리를 나누는데, 이렇게 보면 누가 패거리고 누가 이웃인지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도 그렇지만 이태원 참사에서도 기억의 힘이 필수적입니다. 어떤 과거에 무엇이 일어났는가 하고 묻는 것은 과거에 대해서 허위로 위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알려는 것이죠. 그런데 진실이 자주 왜곡되고 은폐됩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데는 윤리가 필요합니다. 기억은 과거에 대한 어떤 종류의 관계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한다는 건 안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이 기억은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방식입니다. 기억을 실행함으로써 우리는 사실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억할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기억할 의무는 동시에 가르치고 교육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적어도 우리 사회가 이 참사, 이 슬픔을 대면하는 최소한의 방식일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분노와 증오를 넘어서는 희망의 가능성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된 분들의 하나하나 아프고 시린 발자국을 따라서 행동을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정의는 기억하고 또 그것이 완성되면 잊어버리는 두 과정이 만나는 곳에 있죠. 먼저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사죄해야만 분노와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정의에 이르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특별법 제정이 이 길의 시작입니다. 우리 기도는 오늘 복음에서처럼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